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 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제 7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 6번째 샷에서 이야기했던 올드코스와 뮤어필드가 전 세계 골프장들 중에 아마 골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골프장이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골프룰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성문화하고 처음 골프룰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뮤어필드 골프장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뮤어필드가 금녀의 그런 골프 클럽이라고 하고 실제 D 오픈을 더 이상 개최할 수 없는 결정을 R&A에서 2016년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약간 변경된 게 있어서 AS 차원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44년에 남성 전용 골프 클럽으로만 운영해온 뮤어필드 골프장이 여성 회원의 입회가 가능해졌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여성 입회 찬반 투표에서 80% 이상 찬성표를 던져서 실제 여성 회원들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립 273년 만에 드디어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골프장이 뮤어필드가 됐고, 그렇게 되면 R&A에서는 이 D 오픈 대회를 다시 뮤어필드에서 개최할 수 있게끔 그런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골프 대회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D 오픈 대회는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골프장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름값을 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못 연다라는 것이 이 뮤어필드 회원들에게 좀 압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 6번째 샷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마라도님께서 제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마라도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때 마인드골프가 잘못 조사를 했거나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AS를 통해서 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유튜브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또 한 개의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남자 골프 유러피언 PGA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러피언 PGA에서 어떤 선수가 한 4개월 동안 투어에서 한 2번 정도 실격이 됐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세계 랭킹 63위. 세계 랭킹 63위면 유럽 투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투어, PGA 투어도 있고 아시안 투어도 있고 이 전 세계 투어를 전체 다 한 랭킹이 세계 랭킹이 63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실격을 2번씩이나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기사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골프 룰과 관련한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선수가 SNS 활동도 많이 하나 봐요. 이름이 에디 페퍼럴 29살 잉글랜드 선수인데요. 유러피언 투어에서 무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4개월 동안 2번의 실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실격 이야기인데요. 스코어를 잘못 기록하고 제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대회를 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대회였는데 첫날 2분파 71타를 치고 둘째 날 경기에서 두 홀의 스코어가 잘못된 거를 발견했대요. 11번 홀 파4에서 더블 보기를 했는데 보기로 기록하고 16번 홀 파4에서는 버디를 잡았는데 파로 기록을 해서 사실은 앞에 거는 하나 줄였고 뒤에 거는 하나를 더 적었기 때문에 전체 타수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전체 타수만 맞았다고 스코어 기록을 정상적으로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각각 1번부터 18번 홀까지 그 선수가 마커가 체크한 저번에 이야기를 상식 사전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골프 스코어 카드는 실제 그 선수가 자기 것도 참고로 적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커의 스코어 카드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플레이한다 그러면 A는 B의 마커니까 B의 스코어 카드를 A가 적고 C의 스코어 카드를 B가 적고 또
또 AS 스코어 카드를 C가 적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면서 마킹을 하거든요. 저 선수는 내가 마킹할 거야. 그 말은 내가 저 선수의 스코어를 다 룰을 지켜서 쳤는지 벌타 같은 거 다 감안해서 총 타수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플레이를 할 때 경기위원회에서 내 스코어 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마킹할 선수의 스코어 카드를 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약에 2명이면 서로 걸 기록하고 4명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치 뱀이 꼬리를 무는 형태로 해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페퍼럴 선수 거는 어떤 선수가 그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 기록을 잘못 기록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기록을 우리가 스코어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선수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퍼팅 마무리하고 모자 벗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제출하는 거 가서 그 어디 텐트 같은 데나 아니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보잖아요. 중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이제 마커한테 받아서 내가 원래 쳤던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플레이어스 시그너처에 자기 자신의 스코어 카드에 나의 서명을 해서 제출하죠. 그 전에 마커는 마커의 서명을 하죠. 마커의 서명을 받은 스코어 카드를 자기가 적어놓은 스코어 카드랑 쭉 비교를 해서 제출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1번 홀에서 파4에서 더블 보기 했는데 보기로 적고, 그 다음에 버디를 하고 해서 파로 적고, 이렇게 이제 제출이 돼서 전체 스코어는 맞지만 스코어를 잘못 기록한 오기라고 하거든요. 잘못 기록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뭔가 다시 수정을 했어요. 11번 홀을 더블 보기로 되어 있던 거를 다시 보기로 한 걸 다시 더블 보기로 수정을 했고, 그 다음 16번 홀 파4에서 버디를 잡았는데 그 파로 한 거를 16번 홀을 고쳤어야 되는데 17번 홀을 고쳤어요. 실제 타수에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전체 타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없었는데 스코어 한 홀이 결국은 잘못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고서 이게 수정이 결국은 안 된 거죠. 물론 이 스코어 카드를 시정을 할 때는 경기위원회 또는 아니면 자신의 마커에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기 혼자서 막 하면 안 되고요. 이 선수와 얘기를 해서 아까 나 거기 16번 홀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나 파했는데 왜 보기로 적었어? 또는 버디 했는데 왜 파로 적었어? 이런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페퍼럴 선수는 자기의 오기를 발견을 했는데 오기를 다시 수정하는 중에 또 잘못 수정을 해가지고 16번 홀을 수정해야 되는데 17번 홀을 수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스코어 카드를 잘못 제출해서 실격이 된 거예요. 이 선수가 그 11월 초 2019년 11월 초에는 그 터키 항공 오픈에서 3라운드 도중에 가지고 있는 공을 다 써가지고 공이 없어가지고 또 실격 처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공이 자신이 뭐 여러 개 충분히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또 너무나 많이 쳐서 공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실격 처리가 되기도 하죠. 플레이할 수 없으니까. 물론 그 갤러리나 아니면 뭐 캐디나 뭐 주변에 내가 원래 쳤던 이 라운드를 할 때 원래 쳤던 공과 똑같은 물성의 공,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뭐 무슨 모델의 공을 쳤으면 그 모델과 똑같은 거를 어떤 갤러리가 줬으면 그 공으로 쳐도 되는데 공을 구하지 못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공이 없으면 플레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단 기권을 해서 그 선수를 실격 처리했었고, 요번엔 또 스코어로 인해서 실격이 됐는데 이 선수가 그 4개월 동안 2번 실격이 된 에디 페퍼럴이라는 유러피안 투어를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여기서 좀 더 좀 자세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골프 룰의 그 스코어링과 관련해서는 골프 룰북에 보면 3.3b의 스트로크 플레이의 그런 골프 스코어를 어떻게 그 기록을 해야 되고 그 스코어를 만약에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마인드 골프는 이렇게 골프 룰북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2019년 1월 1일에 다시 제정된 골프 룰북이고요. 이 골프 룰북의 그 3.3b 항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규칙 3은 골프 경기에 대한 걸 다루는 게 규칙 3이고요. 3-2가 매치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고, 보통 대회에서는 3-3, 스트로크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3-3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그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의 B를 보면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 산정 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기사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3.3B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어, 그러니까 실제 그 스코어 카드의 주인인 플레이어의 책임은 뭐냐면, 라운드가 끝났을 경우에 마커가 기록한 홀 스코어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세심하게 당연히 봐야 되겠죠. 홀 바이 홀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제기하면 실격이 되니까. 그리고 스코어 카드에 적힌 홀 스코어들을 마커가 확인, 서명했는지, 아까 얘기 드렸죠. 마커가 다 스코어를 1번부터 18번까지 다 적었고, 그 날짜, 그리고 내가 뭐 이걸 다 제대로 적었습니다 하고 사인을 한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인한, 마커가 사인한 것을 이제 스코어 카드를 내가 받아서 이제 플레이어는 이제 자신의 스코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 쳤던 스코어랑. 그때 마커의 동의나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마커가 기록한 스코어를 플레이어는 함부로 그 수정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마커나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내 스코어 카드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나 이번 홀은 아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된 거야. 또는 비디오 판독으로 다시 해보자. 그때 그냥 이렇게 쳤는데 지금 스코어가 잘못 기록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코어 카드의 스코어들을 그 플레이어는 확인한 다음에 서명하고서 위원회에 신속하게라는 말이 써있는데요. 경기 진행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 시상을 위해서 경기 스코어의 그 빨리 반영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있고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한 이후에는 스코어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플레이어의 그 사인을 한 다음에 제출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스코어를 수정이 안 되고 그때 발견이 되면 방금 전에 그 페퍼럴 선수처럼 실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룰북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그 룰의 스코어의 어느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해서 그 쓰여 있는데요. 위원회가 책임지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스코어 카드에 그 플레이어의 이름, 그리고 그날 플레이하는 날짜, 그리고 인코스, 아웃코스, 전반 9홀, 후반 9홀의 합산, 스코어와 전체 합산. 그러니까 전반 9홀 스코어, 후반 9홀 스코어, 그리고 전체 합산 스코어, 그리고 이름, 날짜는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맨 처음에 이름하고 날짜에서 그 선수의 마커인 선수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합산을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각 스코어를 이렇게 적는 거는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 그 마커가 하는 거고 플레이어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그 스코어 카드를 받아서 확인하는 거는 전체 오늘 몇 개를 쳤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 그리고 플레이어의 서명. 내가 오늘 이 스코어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그 내용을 하는 거는 이제 플레이어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커의 책임인 거는 각 홀의 모든 스코어를 최종 합산된 스코어로 쓰는 거예요. 아마도 아까 그 페퍼럴 선수 같은 경우도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이게 똑같은 파더라도 팝5, 팝3, 팝4에서의 파는 3, 4, 5죠. 팝3, 팝4, 팝5로 보면. 근데 우리가 보통 아마추어는 기록을 할 때 파를 하면 동그라미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텐데 홀을 헷갈렸을 때 팝4에서 4라고 쓰면 파지만 팝5에서 4라고 쓰면 이것이 버디가 되는 거고요. 파3에서 4라고 쓰면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무조건 토탈 스코어로 써야 돼요. 우리같이 아마추어들처럼 오버파인 것들만 적고 거기에 전반 파 카운트랑 더해서 합산된 스코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파3에서 보기라면 4, 파5에서 버디라도 4, 파4에서 버디라면 3 이렇게 합산 스코어를 써야 되는데 아마도 그 선수가 쓸 때 또는 이제 수정을 할 때 몇 번 홀에 있는 거를 파로 표시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고 버디 마이너스 1, 캐디가 이렇게 하트 이렇게 그려주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크게 차이를 금방 발견했을 텐데 뭐 3, 4, 4, 4, 5, 4, 5, 4 이렇게 하면 사실은 더하기도 힘들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찾기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그 골프에서 스코어를 실제 체크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체크하는 부분을 어떤 마커라는 사람이 하는 거고 또 마커가 사인한 거를 가지고 와서 플레이어가 최종적으로 보고 사인을 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거.
제출한 다음에 잘못된 오기죠. 잘못된 기록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실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 그리고 실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토탈 스코어를 적는 게 아니고 파 카운트를 뺀 뭐 적은 숫자 마이너스 1 버디 또는 플러스 1 보기 이런 숫자만 적는다는 거. 하지만 선수 또는 실제 공식적인 대회에서는 전체 스코어를 적는 것이 골프 룰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마인드 골프처럼 골프 이렇게 룰북을 갖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참고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 자신의 골프 실력, 사실 골프 이렇게 룰을 아는 게 자신의 또 예절이기도 하면서 대단히 큰 실력이거든요. 골프 룰을 안다라는 거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골프 룰을 잘 적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골프에서 대단히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끔 선수들이 위원회를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는 여기다 드롭을 하겠다. 그럼 또 경기위원은 아니다. 이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해서 또 실랑이도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래서 영어를 잘 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 해야 위원회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들도 잘 몰라서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게 맞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정확히 알고 때로는 아마추어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룰을 적용하더라도 원래 룰은 이랬다라는 것을 좀 아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게 법도 그렇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처럼 이 룰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노크 칠 거야. 나는 이렇게 플레이할 거야. 이 볼의 카운트, 스코어는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는 측면에서 룰을 아는 것은 실제 스윙을 해서 그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코어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